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는 박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차시부터 약 8차시에 걸쳐서 이번에는 창구사무 실무 과목의 새로운 학습 모듈인 신용카드 세일즈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신용카드의 기본적인 개념들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용카드를 학생이어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시긴 할 텐데 먼저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신용을 바탕으로 우리 회원이, 여기서 말하는 회원은 이제 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우리 같은 고객이죠. 회원이 가맹점에서, 우리 보통 가게나 마트, 이런 편의점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중요한 건 현금의 지불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증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결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 업자, 즉 회사가, 신용카드 회사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현금하고 다른 제3의 화폐, 통화 또는 플라스틱 머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의 좀 요소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카드 베리피케이션 밸류, 또는 뭐 카드 베리피케이션 코드, 또는 다른 말로 카드 시큐리티 코드, 그래서 영어 약자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뭐 CVC, CVV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카드를 가지고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할 때 그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카드 보안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카드 뒷면에 보면 숫자가 그 서명란 옆에 따로 7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끝에 있는 3자리, 이게 CVV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거래를 할 때 이 CVV 코드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끝에 3자리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카드 실물을 보면서 몇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면부터 한번 볼까요? 앞면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사각형으로 금색, 노란색으로 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IC 칩입니다. 그래서 이 칩 안에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보나 이 카드의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손상되면 카드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요소는 그 바로 밑에 쪽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단위, 년 2단위, 보통 월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게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여기 지금 마스터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가 있으면 해외에서도 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뭐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라든지 뭐 유니온페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크가,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뒷면의 내용 중에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은색으로도 많이 되어 있고요. 회색으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쭉 띠가 있습니다. 이 띠가 자성을 가진 마그네틱 선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 선 안에도 이 카드에 대한 개인 정보라든지 사용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IC 칩이 훨씬 더 안전하고 기능이 좋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 이 마그네틱 선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위변조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보조적인 수단으로 카드의 정보를 기록을 합니다.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거기 이제 서명을 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카드를 받자마자 바로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분실을 하거나 그러면 부정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받자마자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외상으로 결제를 할 수 없듯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를, 즉 빚을 갚는 겁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로 금전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한다면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투자 상품을 카드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학습 모듈에서 말씀드렸던 펀드 같은 거, 그런 걸 신용카드로 빚을 내서 가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사행성 게임. 예를 들면 쉽게 이제 도박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뭐 사행행위, 여기 말이 어렵습니다.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뭐 행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지노 이용하는 거, 또 뭐 경마, 경륜, 뭐 요새는 경정, 소싸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는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상품권도 카드로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외적으로 카지노에서 외국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로는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와 신용카드 간에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그 경우에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 그 상품권 발행 회사와 신용카드 회사 간에 일정 한도를 정해주거든요. 근데 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역시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가 거래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겠죠. 그 거래 당사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업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카드를 발급해주는 신용카드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회원입니다. 우리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물건을 살 때 결제할 때 사용하는 고객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죠. 세 번째는 가맹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라든지 이런 마트 이런 곳들을 얘기하죠. 아니면 뭐 미용실 이런 데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거래를 대행하는 자까지를 가맹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관련자들이 어떤 식으로 관여해서 신용카드가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같은 회원이 있고요. 신용카드 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업자에게 나 신용카드 좀 발급해 주세요 라고 이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심사를 통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회원은 어디를 찾아가죠? 가맹점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카드를 제시하고 물건을 사옵니다. 이제 그러면 신용카드 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그 매출 전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카드 대금 결제일이 되면 회원에게 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회원은 대금을 결제하게 되겠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돈을 회원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말하면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즉 빚을 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업자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게 될까요? 뭘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냐 이거죠. 자, 관련돼서 이제 부대 비용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 업자는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우리가 뭘 받죠?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신용카드 업자가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성격이 생기니까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신용카드 회사가 매번 결제를 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이자를 받아낸다. 그럼 아마 저 같아도 신용카드를 잘 쓰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고객들한테 이런 이자를 받아내는 건 아니고요. 다른 수익 구조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체했을 때. 그러니까 회원이 뭐 며칠 날 돈을 입금을 하기로 했는데 입금을 하지 못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걸 연체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할부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회원이 할부로 물건을 사고 나면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그 돈을 일단은 전체 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고객들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받습니다. 천천히 돈을 받는 거니까 빌려주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대출, 실제로 카드 회사가 대출도 해주거든요. 이런 단기 대출을 우리가 보통 현금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장기 대출 해주는 거는 카드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TM기나 뭐 ARS 전화를 이용해서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소액이지만 이렇게 편리하긴 한데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받게 되면 내 개인 신용에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드를 사용할 때는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데는 사용하는데, 대출은 사실은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 이외에 고객들로부터 받는 연회비가 있습니다. 자, 이 연회비는 카드 회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1년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연회비를 1년마다 내는데, 내가 카드를 발급받아서 한 번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회비를 면제해 줍니다. 단 처음에 카드를 가입할 때 냈던 연회비는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해서 이제 카드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그때그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고요. 그 이외에 이제 DCDS 제도라 그래가지고, 내가 카드를 썼는데 갑자기 크게 질병이 생겼다든지 사고가 나서 이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걸 유예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DCDS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미리 수수료를 내기도 하죠. 이 이외에 카드 대금을 내가 이번에 다 못 갚게 돼서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로 이렇게 해서 넘기는, 이걸 이제 리볼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볼빙 제도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서 받아서 카드 회사가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첫 차시로 신용카드의 뜻, 그리고 관련된 당사자들, 이런 기본 개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카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카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